누구누구야, 가방에서 필통 꺼낸 다음에 빨간 펜 좀 선생님 좀 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못하는 중학생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방이 뭔지, 필통이 뭔지, 빨간 펜이 뭔지, 그리고 이 준다라는 행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중학교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 아니면 학원 관계자, 뭐 이렇게 부류가 있을 텐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중학교 뭐 3학년 내내 뭐 100점이었어요. 뭐 거의 뭐 98점 실수를 하나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80점, 70점, 뭐 더 심각한 경우에는 60점, 50점, 이렇게까지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 진학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예로 좀 영어랑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많이 오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꼭 한번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자, 숫자 3.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색깔. 이것도 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볼펜입니다. 자, 삼색 볼펜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 이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삼색 볼펜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세 가지 색깔이 있는 볼펜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알 수 있냐면 이 3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이라는 게 뭔지,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이게 뭔지 알고, 이 볼펜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그냥 결합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 3이 아니라 만약에 숫자를 5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삼색 볼펜은 알겠는데 5색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영어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수도 있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만 딱 보면 이게 뭐야? 약간 머릿속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명사라는 말과 절이라는 말, 그 다음 접속사라는 말,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또 힘들고, 이 절이라는 거, 접속사라는 거, 이 낱개의 개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 모르잖아요. 여기처럼 똑같이 명사 대신에 이 자리에 부사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명사절과 부사절 접속사가 개념이 헷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야, 누구누구야, 명사절 접속사에다가는 동그라미 치고 부사절 접속사에다가는 세모를 한번 쳐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는 뭔지 알죠? 근데 뭐가 명사절 접속사고 뭐가 부사절 접속사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어디에다가 세모를 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들 때문에 뭐가 낮아져요? 이 이해도라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총 3시간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온전하게 다 가져가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면 사실 제가 상담을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도 조금 촘촘히 하는 편인데, 학생들한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조금 합니다. 얘야, 이 주어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이거를 못하는 중학생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the list of my favorite books. 자, 여기까지 이런 주어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is야, are야. 이거를 이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학생은 야, 주어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면 주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주어를 찾아봐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만 이게 주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분명히 수일치, 단수면 is, 복수면 are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일 텐데 여기에서 주어라는 개념이 이 전체를 다 주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주어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친 학생은 이거 is라고 해야 돼? are라고 해야 돼? 여기 books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list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주어라고 친 학생은 명확하게 list니까 이거는 당연히 is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어려워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거는 중학생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중학교 때 그러면 왜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고등학교 가면 이 100점이었던 점수가 왜 70점으로 이렇게나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잘 모르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100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자, 근데 중학교 때는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 명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접속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중학교는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적은 시험 범위만큼을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요, 이것들을 결합이 된 것들도 무조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 영어 시험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방문해 보시면은 어떤 거를 보죠? 보통 다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거를 보게 돼 있습니다. 뭐 안 보는 학원도 있겠지만 뭐 대다수의 학원들은 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레벨 테스트는요, 사실 학원마다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는 지금 B반에 들어가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또 다른 테스트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실력을 보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구멍이 생겼고 그리고 이러한 구멍은 이런 식으로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약간 진단의 성격? 물론 이 A, B, C도 진단의 성격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반을 가르기 위함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사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약간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레벨 테스트를 보고 상담을 조금 길게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는 항상 조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레벨 테스트는 조금 특이하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거를 조금 물어보는 편이기는 하냐면 품사에 대한 정의가 뭐야?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저희 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독해라던가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는 아닌데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함정을 파놓기는 했어요. 뭐 예시로 이제 문법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면 뭐 1번부터 한 30번까지 이렇게 문법 문제가 있을 때 뭐 1번 문제에 만약에 여기에 ing야 아니면은 여기 ed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15번쯤에 이런 게 하나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한 20번쯤에 이런 게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ed야 ing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은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요 1번은 ing야 2번은 ed야 20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학생도 사실 꽤나 많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뭐를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거는 지금 분사라는 이 개념이 뭔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분사가 뭐야?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사 문제 풀면 뭔지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어. 만약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저는 모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1번을 ing 맞았고 15번을 ed 틀렸고 이거는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잘 모른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 이제 레벨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학생이랑 상담을 할 때 분사라는 게 뭐야?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조금 물어봐요. 뭐 만약에 분사라는 개념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 사실 집에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동명사라는 게 뭐야? 근데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동명사 이거 ing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어떻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냐면 연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연필이라는 건 길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연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글이나 아니면 그림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거의 의미, 이거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연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길쭉한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 생김새를 아는 거지 이거의 정확한 쓰임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한번 이렇게만 물어보시고 만약에 학생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좀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뭐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좋은 내용들 제가 좀 자주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이스코어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